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인천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장을 거쳐서 지속가능 발전 진흥 원장 생활을 역임하시고 현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학교 후기산사연구소장, 지역순환경제 전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인천대학교 양준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미 시장님께서, 장 시장님께서 이게 연구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순환경제가 무엇인지를 사실 오늘 엑기스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사 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이렇게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방법론을 좀 고민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아주 알기 쉬운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한 15년 정도 이 지역경제만 특화해서 연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전문가, 그러니까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어떤 기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좀 생각을 좀 심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시장님도 그리고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좀 이 중요한 도시. 왜 중요한 도시이냐면 어떤 문화적 또 어떤 이 정서적인 어떤 다양성도 공존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일단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중소도시.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이 지역들을 보면은 대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이 큰 도시들을 보면 문화적 관련성이 강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물론 또 인천에는 제가 있는 인천에는 충청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경북 분들도 문경 예천 이런 쪽 약간 북부 경북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하는 도시들 보면은 문화적 어떤 단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나타나는데 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기업의 파급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도시이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이 굉장히 사실은 최근에 어떤 그런 도시화, 그 다음에 지역정책화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구미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정서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뭔가 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파이프가 구축되어 있다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 구미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제 장점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지만 아쉽게도 구미의 경제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바꿔 말해서 대기업의 공공장, 대기업의 어떤 R&D 센터, 대기업의 백오피스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제다 보니 그들이 구미시의 상전 예우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의 이른바 수익의 대부분이 어디로 간다? 대기업인데 본사로 빠져나간다. 오늘 아까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정확히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사실 저는
바로 옆에 이제 선산이 저기 조모에 이 고향이고 하고 해서 가까워서 이쪽을 제가 늘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구미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어떤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2% 모자란 이유는 구미 안에서 돌고 돌아야 할 돈이 구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연구자로서 실전 결과나 그 실전 분석 결과를 그렇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어떤 지역 경제가 윤택해지기 위해서, 구미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기 위해서, 구미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구미 사람들의 중소기업이 보다 더 많은 어떤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미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구미의 어떤 거대한 이런 대기업이 추동하는 거대한 어떤 경제적인 동력에 맞물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구미 안에서 창출되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 실천과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지역순환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순환경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분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경제 좋을 것 같이 보이시죠? 우리 경북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수도권 잘 나갈 것이다, 수도권 경제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수도권도 서울을 제외한 비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거죠. 경제 규모는 크지만 이른바 경기도에서 생산된 이른바 창출된 이 기업의 수익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 같은 규모가 큽니다. 이제 뭐 310만 정도 되어버렸어요. 부산을 지금 합치기 직전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굉장히 커졌죠. 근데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이 다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재밌게도 인천에서 제1금융권, 여러분 저 뭐 NH농협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큰 은행들 있죠. 인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1금융권의 은행 자금들의 108%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108%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은행이 없는 돈까지 어디서 차입해가지고 서울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아웃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벌지 않는다. 구미는 통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국 전체의 어떤 금융 통계를 보면요. 48%, 건 절반 정도의 제1금융권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38%. 왜 부산 38%냐면 왜 상대적으로 좀 많냐면 해운대 쪽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에 이른바 제1금융권들이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미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미 안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왜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가고 홈플러스 우리 경부고속도로 딱 타고 나면 구미 앞에 항상 홈플러스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인천에서 구미 딱 들어올 때. 홈플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고 소득을 거기에다가 다 부으니 당연히 홈플러스는 벌어들이는 적속 다 어디로 홈플러스 본사로 가. 현지법인이 아닌 이상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 받고 지역 밖으로 빠져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떠받쳐야 할 이른바 소비, 그 다음에 은행 자금, 심지어는 기업들의 조달력,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뭐 LG화학을 얘기 나왔지만 LG화학의 그 거대한 발주력, 이른바 조달력이 구미 안에 있는 기업들과 매칭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 영감들을 보면 구미 안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다
이런 거 조달하지 않거든.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로, 심지어는 창원에 있는 기업들로, 울산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조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미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업도시, 공업 산업 클러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경제가 사실은 눈에 띄게 비옥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구미에서 창출된 경제적인 인구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요거 여러분 딱 오늘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미는 조금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구미는 원래부터 경로구성적으로 대기업의 공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구축된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구미를 제외하고 여러 우리나라의 지자체들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내거는 지역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대기업 유치다. 대기업 유치. 대기업 하나가 유치하면 우리 지역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기업만 하나 들어오면 지역의 소상공인도 잘 다르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도 자동적으로 공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 유치 맞는 거네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지자체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하죠. 왜 그럴까요? 대기업을 유치했더니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낙수요금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이 구미분들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미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의 대다수가 현지 법인이 아닙니다. 네. 본사가 따로 있는 이런 건 자회사죠. 상법을 보면 상법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은요. 자회사가 재량껏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미에 와 있는 대기업의 대기업의 자회사가 구미 시청으로부터 정말 이 상전예우 받고 그리고 온갖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한단 말이에요. 잘해서 수익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상법상의 자회사는 모회사 이런 거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미 안에서 사람을 재량껏 고용한다든지 구미 안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납품 기업으로부터 이런가 중간재나 원재료를 조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본사로 수익이 다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미시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어떤 시행정책을 발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로보전적으로 대기업의 어떤 자회사들, 대기업의 어떤 분공장들로 구축되어 있었던 산업단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기업의 어떤 수익들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도 우리는 빼낼 수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역이 대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한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 구미하면 생활운동의 본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옛날만큼 여러분들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나마 사회적 경제가 나는 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 소통, 그리고 호혜 이것을 이 지역의 땅에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하나의 정책 매개, 시민 실천의 매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각 모든 지역, 구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은 그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니 당연히 지역에 대한 어떤 향토에 이런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 자체가 쉽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역시 지역경제, 지역의 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지역의 생태와 환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미에서는 환경 생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생태와 환경의 여러 양상들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제가 좀 너무 대기업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 멘트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주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뭐 산을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갯벌을 이 공용부지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지역의 생태 환경이 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어떤 다양한 어떤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통론, 따라서 지역의 환경과 생태의 어떤 위기는 주로 대기업들의 어떤 이 이윤 원리주의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라고 보통 좌우파를 막론하고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진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국민도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농촌 상황은 어떠한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농촌은 지금 거의 아사식편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아마 행안부가 발표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촌, 그러니까 군 이하의 농촌 33개가 아마 소멸될 것입니다. 일본이 2005년도에 140개에 해당하는 이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는 군 이하의 행정자치단체가 소멸됩니다. 이런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농촌 인구 급감하지요. 게다가 고령화하지요.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반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농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도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지역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동네 우리 구미에 도시개발은 주로 누가 좌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미에서 뭐 어떤 대형 토목공사 같은 것들 한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제일 주도합니까? 저는 구미시가 아니라고 봐요. 구미의 어떤 정치그룹이 아니라고, 구미의 어떤 시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그룹이 아니라고 봐요. 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대규모 토목개발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독식하고자 하는 이른바 이게 사회학에서는 지역성장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성장연합이 구미를 비롯한 모든 도시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개발을 해야만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이 자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지역의 이 개발입니다. 이들이 사실 지역의 거대한 어떤 대형 토목 프로젝트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역 민주주의가 지역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지역의 어떤 디자인,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 지역의 어떤 개발 정책을 밑에서부터 결정해 나가는 어떤 프로세스가 막혀버리고, 일부의 어떤 지역의 어떤 토호 세력들이 이런 어떤 지역의 이 개발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는 뭐 이런 어떤 양상들, 지역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 역시 지역의 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구미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사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사회는 어떤지요? 우리나라의 어떤 남북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부를 다닐 때 독일 브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독일의 녹색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독일 녹색당, 나스 그린덴이라고 하는 이 독일 녹색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브레멘에서 만난 연구자들에게 독일 녹색당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브레멘에서 만난 시민운동가들, 브레멘에서 만난 뭐 교수들, 브레멘에서 만난 뭐 지방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독일 녹색당은 잘 모른다. 그러나 브레멘의 녹색당에 대해서라면 내가 대답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대담이 만든 어떤 함의를 지금까지 몇십 년 저는 모르고 있다고 최근에 저는 그 대담이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슈가 지역화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뭐 정치 얘기를 제가 오늘 여기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를 보면 주로 이렇게 정치판에서 발신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면 주로 일국 차원의 얘기예요. 일국 차원. 전국 차원의 얘기지 주로 지역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일본의 자민당이든 일본의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 오사카를 갔다 그러면 그 당이 내거는 슬로건은 주로 오사카의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가도 제주를 가도 광주를 가도 전주를 가도 대구를 가도 어떤 특정 정당이 내거는 어떤 지는 수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밌는데 모든 어떤 국민들의 각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관심이 중앙으로 쏠려있고 해서 정치계에서 정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담론 역시 중앙화되고 개별 지역별로 개별화되어 있지 않은 것 바로 이것도 지역의 위기를 지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하나의 중요한 간접적 요인을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비슷한 어떤 맥락의 어떤 슬라이드를 제가 조금 넘기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또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중심의 이른바 국토 발전이 아닌 전국이 균형적으로 골고루 지역 발전되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른바 우리나라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이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보면은 최근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전에는 정부 기관들 이전시키는,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어떤 정책을 대행했잖아요. 최근에는 뭐 합니까? 여러분 혁신도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국의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에 11개의 혁신도시를 지어가지고 짓게 되면 거점마다 혁신도시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이런 어떤 거점 혁신도시를 짓게 되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부터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세종시 옆에 있는 공주가 한때 15만, 16만, 17만까지 인구가 갔던 곳이에요. 지금 10만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토목개발 중심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은 국토의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담보하기는커녕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중소도시와 농촌을 파멸시키더라. 이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뼈아픕니다. 이 말씀드리기. 왜냐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혁신도시 자체가 사실 그런 어떤 실패로 돌아가면서 농촌 지역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폐화되는 그런 어떤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지역의 구미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이 구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미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어떤 연구, 사실 이게 참 부재합니다. 왜? 구미 사람들의 관심도 다 지역 경제가 아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국 차원 중앙화된 어떤 이슈와 담론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착목한 어떤 시민 실천도
취업만을 위해서, 우리 구미 취업만을 위해서, 우리 구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미 지역의 어떤 공동체 복원을 위한 어떤 시민 실천적인 어떤 대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와 관련된 담론도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론 지역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연구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구미 지역의 어떤 경제를 구미 지역만의 이른바 로컬 차원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내셔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 차원에서 구미 경제를 들여다보고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 전체 매크로한 차원에서 구미 경제를 연관시켜서 보는 이른바 글로벌, 내셔널, 로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펴보고 이른바 구미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의 어떤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으로 날카로운 어떤 시민들, 그런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을 때 지역의 위기는 타진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어떤 대형 토목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성장연합들이 주도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른바 지자체 또는 지역 성장연합, 독점 자본들이 이렇게 철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대형 도시개발, 이건 뭐 구미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지역을 개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도시 재생을 시민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민사회적인 기조, 어떤 그런 어떤 인적인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갖춰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구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비서울 지역들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개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중에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개발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저는 이 지역 순환경제에 저는 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미시 사람들의 구미 시민들의 소득이 구미 안에서 소비되고 대구에 가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김천에 가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안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하는 구미의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구미 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지역 순환경제의 첫 번째 이 루트이고요. 두 번째 지역 안에 구미 지역 안에 축적되어 있는 예금 자금이 구미의 기업과 구미의 개인을 위해서 투용자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지역 순환경제 두 번째 루트이고요. 세 번째, 구미 안에 있는 LG화학의 자회사가 있다면 그 LG화학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주력, 이른바 조달력이 지역 안의 구미 기업들에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주 얘기 하나만 좀 드릴게요. 경남에 가면 진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진주에 가면 경상대학교는 굉장히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예. 경상대학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부산대학보다는 좀 적지만 그 경남 일대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제가 재밌게도 진주에 가서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을 제가 도와 소통을 했어요.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 병원이 발주하는 70%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그 다음에 병원 환자 병동에 있는 어떤 그 침대 시트, 베개 시트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밖에 외주에서 여러분 세탁을 하잖아요.
사회적 경제 조직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지역에 있는 세탁업자들은 그 큰 규모로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대구에 있는 모업체가 그걸 한다고. 근데 그게 액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경상대학 병원이 발주하는 전체 발주액 중에서 약 16% 차지합니다. 1년에 60억 규모입니다. 그걸 지역 안에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인천대학교가, 국립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이 있으면서 공립이 돼가지고 규모 꽤 커졌습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공대가 규모 크죠. 어느 대학이든. 공대 안에서 실험재료, 실험장치, 측정장치, 여러 사무용품, 공대 안에서 발주하는 이른바 이 원재료 또는 중간재에 대한 어떤 수요, 중간재에 대한 어떤 발주가 그 70%가 오피스 디포로 다 빠져나가요. 이 오피스 디포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천을 소재하는 인천에 낯을 내린 사업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피스 디포의 수입으로 잡힌 돈은 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대구시청 데이터 어떤 연구 논문을 봤더니 대구시청은 주로 발주를 공사,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용품 요 세 가지로 여러분 아시죠? 조달은 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미시 통계는 제가 아직 안 잡힙니다. 이거 안 잡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품이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공사는 기본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대구 안의 사업체들에게 공사를 발주합니다. 대구 안의 사업체들로부터 공사라고 하는 상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런데 용역은 역으로 78%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용품도 역으로 70% 이상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의 현실이거든요. 내가 낯설이건데 구미시의 이 조달 또는 구미시 산하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 앵커 기관들의 조달이 지역 안에 향하지 않고 있다. 지역 안에 있는 대상들에게 향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는 낯설을 조심스럽게 한번 세워봅니다. 왜냐하면 경북 전체 통계가 그러합니다. 대구 경북 통계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도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들, 지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앙경제의 세 번째 루트는 지역에서 엄청난 조달력을 발휘하는 대기업들, 그 다음에 공공 앵커 기관들의 발주, 조달이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과 매칭되어서 지역 안에서 산업 연관이 강화되는 것, 이게 바로 지역 중앙경제의 세 번째 루트입니다. 여러분 지역 중앙경제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지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부가 돌고 도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지역 안에서 수요, 지역 안의 생산이, 지역 안의 소비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원재료 생산하는 원재료와 중간재료, 그 기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최종 세트 메이커 기업들로부터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우리은행과 지역 안에 있는 국민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이 구미시에 있는 사람들, 구미 시민들과 구미시의 기업들, 구미시의 사회적 경제조직들, 구미시의 소상공인들의 작은 수요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이게 바로 지역 중앙경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클리블랜드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 미국에서 독야청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다 공동화됩니다. 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게 돌아가고 고용도, GRP 증감도, 그리고 소득 수준도, 지자체 재정 수준도 모든 것들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이 클리블랜드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역 순환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저도 마음이 급해서 빨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클리블랜드에 있는 모든 앵커 기관들의 모든 이 조달은 거의 그 지역의 노동자 협동조합에게 이른바 매칭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버밍엄이라든지 프레스턴 같은 지역들이 또 세계적으로 이 지역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프레스턴 같은 경우는 지역 순환경제를 펼치기 전에는 자살률 1위, 미국에서 자살률 1위, 영국에서 자살률 1위, 그리고 범죄 발생률 1위, 그야말로 좀 치명적인 어떤 오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도시였는데, 2010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정책의 기조를 지역 순환경제로 삼으면서 첫 번째, 지역에 있는 모든 앵커 기관들의 조달력을 지역 안의 사업체에게, 지역 안의 협동조합에게, 지역 안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안의 농가에게 매칭시켜주는 어떤 노력,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대기업들이 조달을 할 때 지역 프레스턴 안에 있는 기업들과 산업연관을 이룰 수 있게끔 시의회가 조례로 의무화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5년 이후에 이런 지역순환경제의 모범 사례 도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살고 싶은 도시 북잉글랜드에서, 북서부 잉글랜드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외국 사례를 제가 너무 이렇게 원론적으로 외국 사례를 굉장히 좀 외국 사례를 의존해서 외국 사례만이 중요한 어떤 팩트다라는 어떤 문제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조금 다소 위화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기본적으로 지역 순환 경제가 지역 경제의 어떤 위기를 돌파해내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회복시켜내는 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 지역 순환 경제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에 있는 구미를 대입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조달력, 구미시 산하에 있는 여러 어떤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적인 어떤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조달력을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이 민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대학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조달력을 지역 안에 있는, 진주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에게 매칭해주는. 근데 진주 지역에는 그 엄청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어서 대구에 있는 사업체로 그 조달력을 유출시켰다라고 진주경상병원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오늘 말씀드렸던 영국의 프레스턴, 버밍엄이나 미국의 이 클리블랜드나 일본의 가나사와나 요코하마 같은 도시에서는 없다면 그 새롭게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세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지역 안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조달력을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에게 매칭시켜주는, 이게 바로 이른바 조달력과 자산의 민주적 소유, 지역주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순환경제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역으로 구미지역에서 창출된 기업들의 이윤이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야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인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인천대학교가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가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에 들어올 때 인천 사람들 쌍수 들고 환영했었어요. 지역 경제 앞으로 살리고 있다.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오고 나서 지역 경제에 아무런 나수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아까 정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몸통은 완전히 그냥 이 본체, 이른바 본사가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에 들어갑니다. 자회사, 새끼 회사. 근데 모회사는 어디 일산이나 파주 어딘가에
보이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모회사는 법적인 모회사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인천에 있는 기업, 실체가 있는 그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다 어디로 고스란히 다 빠져나갑니까? 실체가 없는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로 수익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구미 지역은 특히 대기업의 브랜치, 대기업의 분공장, 대기업의 백오피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 대기업의 R&D 센터, 대기업의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야말로 구미에서 창출되는 이른바 기업들의 이윤이 지역 안에서 구미 지역 하나의 기업들에게 매칭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시민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언제나 지역 시민 세력들, 우리 지역 경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지역적 파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향화해서 앞으로 구미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조금 더 하향화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는 보다 더 강화돼야 됩니다. 지역화폐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뭡니까? 의의는 뭘까요? 지역의 시민들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이 인천이음이라고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역 화폐를 모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로 잘 평가받고 있는데 2018년 후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이 지역 화폐를 도입하니 이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지역의 소형 소매상들, 지역의 소형 소매상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라고 합니다. 소형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추이를, 매출액 전감률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V자로 이렇게 꺾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무엇이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점의 매출은 바로 역V자로 이 추이가, 매출 추이가 나갑니다. 비단 부산뿐만 아니죠. 지역사랑 상품권을 일정 부분 이상, 즉 GRDP의 1% 이상 발행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대형 소매점의 매출은 줄고 소형 소매점의 매출은 늘어납니다. 이 소형 소매점 안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 포함되어 오히려 사회적 경제 조직이 통계에 안 잡힐 만큼 소수여서 문제인 거지. 통계청에서 또는 중기청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런 소형 소매점 안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소득, 특히 구미 시민들의 소득이 구미 안에서의 소비를 통해서 구미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이런 정책 매개가 바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는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하고 게다가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애정,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관심, 시민들의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한 것인데 다시 한 번만 좀 더, 특히 대기업 계열의 기업들의 조달력이 지역에 재편화될 수 있어서 지역의 산업 연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그런 어떤 시민 실천들. 오늘 뭐 제가 오늘 계속 시종일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은행 자금이
여기 보니까 NH 농협은행이 지금 보니까 구미시의 본부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지금 새마을 이 해관안에 보니까 NH 농협은행의 ATM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구미시 금고가 NH 농협은행 맞죠? 네. 중앙이, 그렇죠. 그래서 중앙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농협은행이 협동조합은행이 아니에요. 제1금융권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 농협, 이 구미에 있는 농협은행의, NH 농협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이 지역 안에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매칭될 수 있게끔 하고, 지역 안에 어떤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어떤 이 기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은행의 창구 차원에서 볼 때는 무명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투용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한 지역 재투자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지역 재투자 조례를 올 5월달에 부산시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역 재투자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은행들의 자금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저는 우리 내년 이후에 저는 구미시에서 법제화될 것을 저는 강조를 해보고요. 자, 요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지역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지역의 금융자본, 그러니까 큰 은행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 안에는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NH농협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제1금융기관들, 대형금융자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시에는 당연히 뭐 LG화학 등등의 대형산업자본도 있잖아요. 뭐 SK계열 같은 경우에는 현지법인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유통자본,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자본이 있고요. 구미시라든지 구미시 안에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적기구들이 있을 거다. 이런 지역에 있는 대형 금융자본, 산업자본, 유통자본, 지역의 앵커기관, 이 구미시를 포함한 지역의 앵커기관들에게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기업들에게, 지역 사회적 기업에게 이른바 자금을 기금자할 것을, 지역 기업에게 조달할 것을, 지역 기업에게 이 납품의 기회를 줄 것을 의무화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은행은 지역 내에서 투용자하고 산업자본이라든지 뭐 유통자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에서 조달하고 지역 내 고용을 담보해내요. 오늘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큰 성과를 냈더라고요. 이른바 LG화학 자회사와 이른바 국민은 상생협 일자리를 체결하고, 사실은 LG화학 자회사에게 고용의 어떤 선택을 방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 내의 앵커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 그러니까 이 인천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자금,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인재 네트워크, 이런 어떤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 구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생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소유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 이 역시 바로 지역수방경제의 정책 중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지자체가 지역 재투자 조례를 통해서 이런 어떤 독점 자본들과 지역 앵커 기관들의 이런 조달력이 지역 안에서 돌고 올 수 있게끔 하는 이 메커니즘 전체를 지역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해 나갑니다. 이렇게 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웰스에 불과하지만, 이런 어떤 지역 시민사회의 통제에 의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낼 때는 이것은 웰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웰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럽에서는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순환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는 뭐 지역 공공은행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지역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방금 제가 구도로 드렸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라든지 구미시 산하의 여러 공적기관들이 지역 순환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를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구미시가 이 앵커란 말은 여러분 닻이라는 말. 그러니까 앵커 기관이라는 말은 지역에 닻을 내리고 활동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청이라는 거죠. 구미시 산하의 여러 공공기관들을 우리는 앵커 기관들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구미에 있는 앵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 그죠?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고용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얘기인데요. 조달이 지역 내부에서도 조달될 수 있게끔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이들과 맞물리게 되고 이들의 자산을 민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내부 공유화해서 지역 시민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맞물릴 수 있게 되고요. 고용력 역시 지역 인재를 고용함으로써 지역 시민들과 앵커기관이 맞물리게 되면서 지역 내의 재투자들하고 지역 사회 문제는 또 해결되고 지역 내 소비, 고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유출이 줄어들고 이 메커니즘이 저는 지역 순환 경제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인간 독점 기업이 아니라 지역 앵커 기관이니까요. 지역 앵커 기관이 이 선순환 메커니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실천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례로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먼저 1단계에서 이런 지역의 앵커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조달력과 자산과 고용력이 지역 안에서 돌아올 수 있게끔,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실천, 정책적인 대응이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계열의 기업들의 조달력과 자산과 고용력이 구미시 안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의 정책 대응.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타 도시,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 인구 한 30만, 40만, 5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구미의 대기업 관련 기업들의 집약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미의 이와 같은 지역순환경제, 커뮤니티 웰스 빌딩 메커니즘을 적용할 때 구미시 경제에 파급하는 효과는 월등히 클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오신 분들,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이 그림도 하나 그려봤는데요. 구미시 그리고 구미에 있는 민간 대기업, 계열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과 자산을 주로 노동자협동조합이나 또는 이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주와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이제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시민 소유를 제도화해서 이런 어떤 선순환 이 효과를 담보해낼 수가 있다. 이건 뭐 자의적인 어떤 가치 지향성을 제가 이 그림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 유럽에서 이미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지역 순환 경제의 이런 선순환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순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정치경제학적 원리가 저는 지역에 있는 생산 조직화하고 지역에 있는 소비를 조직화해서요. 그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생산량, 그 지역의 어떤 판매량,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상품의 가격을 사전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조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상품의 수급은 시장에 의해서 수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 회장님께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십시다. 저는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회장님께서 물건을 생산하실 때 저희의 의도를 묻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선호를 파악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림짐작을 하죠. 어림짐작을 하지만 일단 먼저 생산을 하고 봅니다. 근데 그 생산이 저희의 수요보다 많았을 때 생산된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이 줄고 수요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상품 수급의 조정 메커니즘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이런 상품 수급이 조정돼요. 그러나 지역 순환 경제에서 강조하는 상품 수급의 조정 메커니즘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구미 내에 있는 생산자와 구미 내에 있는 소비자가 이른바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 생산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른바 생산된 상품의 가격을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순환경제의 가장 중요한 미시적인 토대인데 바로 이와 같은 생산의 조직화와 소비의 조직화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나비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산의 조직화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여러분 소비 협동조합 또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시장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산을 하고 난 뒤에 상품의 어떤 과잉 생산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수요량이 조절되고 생산량이 조절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이런 상품 수급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지역 순환 경제가 지향하는 상품 수급의 조정 방식은요. 구미에 있는 생산자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구미에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직화해서 이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상호에 대한 풍부한 어떤 정보를 갖고 그 정보를 토대로 그들이 생산하기 전에 이들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조금 경제학적인 용어가 좀 나와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른바 그 지역의 경제, 생산과 소비를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소비자가 이른바 시민적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는 지역의 과잉 생산이 없도록 하는 지역의 과소 소비가 없게끔 조정해 나가는 시민이 주도하는 구미지역입니다. 그것의 가장 출발점, 그것의 가장 근저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제에 대한 사회적 조정입니다.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우니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 구미 지역에 있는 생산이 일단 먼저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먼저 조직화되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조직화되어야만이 지역 학교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야만이 공동 브랜딩, 공동 마케팅과 같은 오늘 우리 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그 조건이 바로 그 출발점이 그 구미 지역 경제에 있어서 생산이 조직화됩니다. 네트워킹화됩니다. 구미 지역 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네트워킹하는 것. 바로 이것인데 그 네트워킹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가장 크게 그 네트워킹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저는 구미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구미 지역 경제 이거 분석을 다 이렇게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다른 기구에 이제 한 5분 안에 3분 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사업체 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지금 줄고 있고요. 구미시 지역 총생산이 줄고 있고요. 인구도 줄고 있고요. 지역 소득 감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실 구미 지역이 다른 어떤 전국적인 어떤 여러 중소도시들에 비하면 산업적 기반은 워낙 좋죠. 산업적 기반은 좋습니다. 그래서 GRDP의 절대량은 다른 어떤 인구 한 40만, 50만 도시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계열 추이를 보면은 지역의 총생산이 계속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의 지역민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위기 일단 직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지역 총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게끔 돈이 돌고 또 돌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지역의 어떤 여러 어떤 웰스가 커뮤니티 웰스로 시프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로 그것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지역 순환경제를 통해서 지역의 사는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금의 어떤 흐름 자체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지역민들, 구미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이 지역 안에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역 순환경제 특히 지역 순환경제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관련된 어떤 산업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조달력이 지역 안을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주 지역 순환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구미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같은 얘기고요. 사회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순환경제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최종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최종 완성되냐 하면 사회적 경제가 본질적으로 생산을 조직화. 여러분 이탈리아 동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에 가면 볼로냐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른바 명품 도시 지역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 사회적 경제의 모범 사례가 있죠. 그 지역의 생산은 80%에서 90%까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R&D, 공동 산업 연구관, 공동 이 시장 조사부터 공동 생산 연구까지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은 100% 가깝게 조직화되어 있죠. 생산과 생활협동조, 소비자협동조를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죠. 그런 도시에서 주로 지역순환경제의 이른바 완결성이 높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실증적인 사실을 토대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탄탄하게 그리고 생산의 조직화, 소비의 조직화를 슬로건으로 된 것은 사회적 경제를 탄탄하게 인스톨링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역 순환경제는 좀 중앙과 이 지역이 분권화하는 그런 싸움이고 생태 파괴를 줄이고 이른바 대기업 자본과의 어떤 교섭 또는 대기업 자본을 잘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미 지역 경제를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생산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판매로 이어지고 지역 내 산업연관이 강화되고 지역 내 은행 자금이 지역 안에 자금 수요에 매칭되고 지역 내 구미시와 같은 구미시청과 같은 행정기관에 지역 내에서 조달하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조직화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가 저는 구미에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제 발제를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